네, 우리가 평소에 이제 비싼 물건을 두고 금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그런 말도 함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금이 정말 금값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지금이라도 금 투자를 들어가도 되는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요즘 저희들이 뭐 자주 다루는 네. 주제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금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스테이크스의 대표이자 또 골드플레이션 저자 조기원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 젊으시다. 어릴 때 네. 돌반지 받으셨어요? 돌반지 받았지 않았을까요? 받았지 기억이 안 않았을까? 아니 조 작가님, 네. 요거 한번 좀 정리 한번 하고 가시죠. 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 시세가 금 선물 시장에서 트로이 온스당 무슨 뭐 3,100불 뭐 이런 식인데 네. 지금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 온스가 1온스가 28.349523에서 한참 소수점 이하 내려가는데 한 28g, 1 트로이 온스가 31.103 뭐 이래서 트로이 온스가 조금 더 무겁네요. 네, 그냥 기금속에서 표시하는 단위는 네. 트로이 온스라는 단위를 트로이 쓰고 온스라는 있습니다. 단위.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온스라는 단위를 이제 기금속에서 바라보면은 조금 다른 수치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나 싶어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도는 3.75g. 네, 맞습니다. 얼추 그러면 시세가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금 지금 많이 올랐다. 아직도 뭐 한참 남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금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3,000불을 돌파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요. 맞아요. 벌써 보름 예. 만에 다시 3,100불을 돌파해 3,200불을 목전에 두고 네.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왜 이렇게 금가격이 많이 올랐는가를 살펴보면 트럼프의 관세 문제가 더욱더 심하다임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FOMC 회의 때 이제 미국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측치는 낮추는 한편 실업률도 높이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더 높아질 거라고 예측치를 바꿨습니다. 그 말은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최근 발표된 지표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좀 더 많이 내려왔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 즉 FOMC 때부터 시작된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더 지표로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의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금 가격이 어땠는가를 보면 1970년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때 금 가격이 무려 26배가 상승했던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지금 금 가격 물론 뭐 두세 배 정도 올랐다 보니까 당장은 좀 비싸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네. 스태그플레이션의 역사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싸다 이렇게 또 시장 참여자들은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더욱더 약간 다른 자산들에 비해 금으로 더욱더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앞으로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금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골드뱅킹 잔액이 지금 사상 처음으로 이제 1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금 투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골드바, 현물 투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간편하게 생각하기로는 골드뱅킹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면서요. 네, 골드뱅킹이 최근에 인기가 정말 많아졌죠. 예.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거의 30%의 잔액이 증가했고 1년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80%가 네. 증가한 수준인데요. 왜 이렇게 골드뱅킹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가? 일단 뭐 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도 있겠으나 금이라는 자산이 이제는 좀 투자하기 비싸긴 합니다. 한돈만 하더라도 거의 50만 원에서 60만 원대에 예. 다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골드뱅킹은 한 0.01g 단위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단돈 몇천 원만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골드뱅킹으로 많이 몰렸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한 지난달쯤이었죠.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유독 금 가격이 비쌌던 현상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금 선물 시세를 추종하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뭐 웃돈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KRX나 뭐 골드바를 살 때는 웃돈을 줘야 되는데 금통장으로 사면 금을 싸게 살 수 있대. 이런 소문이 돌면서 금통장으로 더욱더 많이 몰리게 되는 금통장이 원래 되게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없었던 네. 투자 상품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때 금통장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골드뱅킹 하는 시중은행들은 네. 고객들 돈 받아서 실제 네. 실물 금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설명 중에 잠시 나왔던 무슨 뭐 금선물 네. 이런 트레이딩을 통해서 지금 수익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시대는 시세 자체는 네. 금의 국제 선물 시세 곱하기 예. 이제 환율을 해서 예. 그걸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골드뱅킹도 현물 인출이 가능하긴 해요. 그래요? 이 과정 가운데서 부가세 10%랑 인출 수수료를 내면 가능하긴 한데 막상 금 가격이 정말 크게 치솟고 공급 예. 대란이 오고 하면은 잠시 인출이 좀 막히는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그 실물로 교환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 ETF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예, 그 현황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어떤 투자 자산이 뜬다고 네.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 어플이 좀 더 많이 편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ETF로 몰리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ETF도 골드뱅킹과 마찬가지로 선물 시세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뭐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현상일 때 이쪽은 좀 더 가격이 싸다 이렇게 소문이 돌면서 ETF 쪽도 같이 가격 상승이 좀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ETF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금통장보다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예.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살 때 팔 때 1%씩 해서 한 2% 정도의 수수료가 있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0.7%에서 8% 수준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TF에 많이 몰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우리나라는 조금 더 정치적인 불안까지 엮이면서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금가격이 오른 것보다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금에 대한 어떤 수요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도 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앞서 설명하신 골드뱅킹이나 이거 금 ETF 이게 사실 내가 금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물을 봐야 한다는 분들은 또 실물 투자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골드바 네. 진짜 금덩어리 그렇죠. 예, 이걸 갖다 이제 하는데 그 집에는 못 두겠다. 그것도 다 은행에 또 보관료 내면서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집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골드바라는 게 예. 기본적으로 살 때 부가세 10%도 내야 되고 뭐 예. 살 때 팔 때 가격도 예. 다르고 되게 좀 불편하다, 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하는데 예. 이 금이라는 자산을 공부하면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의 본질은 어떤 통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예. 생각해 보면 이 국가들이 금을 보유하는 이유는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 달러도 이제 압류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금은 어떤 국가도 통제를 못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 개인도 국가도 어떤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나를 지켜주는 완벽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금을 보유합니다. 근데 그 금을 어떤 기관이나 어떤 기업에 보관하는 형태, 그런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는 건 본질과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장롱에다가 네, 그래서 내가 직접 보유하는 게 더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요. 투자자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조금만 해도 작은데 저거보다 진짜 콩알 만한 것도 있대요. 네, 요즘에는 금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콩알금이라는 게 되게 유행인데요. 네, 예전에는 뭐 한돈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뭐 1g에서 뭐 더 적게는 막 0.5g 이렇게까지 작은 알갱이의 이제 금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꾸 보관 잘못하면 집에서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병 같은 데다가 잘 담아놓는 경우가 많죠. 그렇겠네. 네. 왜냐면 콩알이라고 하면은 진짜 그렇잖아요. 그거 뭐 세수나 양치 치면서 허무한 마음에 이렇게 보다가 그 네, 쑥 세면 들어가 버리면 배속으로 빠지면은 네. 그 큰일 나네 그거. 아니 지금 금 투자 방법을 앞서 저희가 이제 화면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크게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선물 시세를 추종하는 이제 금통장과 ETF 그리고 실물인 골드바와 KRX 금시장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될
될 것 같은데 선물 시세를 추종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배당소득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신 그거에 반해 좀 이제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특성도 네. 있는데요. ETF가 좀 대표적입니다. ETF는 한 0.7% 정도 수준의 수수료만 낸다면 이제 뭐 사고 팔 때 전환 비용은 이제 크게 들진 않는다. 대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게 커진 시점에서는 이런 선물 시세를 추종하는 이런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의 금 원자재 시세만 기준으로 본다면 국제 시세보다 더 저렴한 수준까지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골드바나 아니면 KRX 금시장을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 금 가격이 오름에 따라 사람들의 수요가 또 붙을 거고 네. 그때 또 한 번 김치 프리미엄이 자주 반복이 될 거거든요. 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프리미엄이 없을 때 사면 나중에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더 네.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KRX 금시장이 있습니다. KRX 금시장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약 0.3% 정도로 오히려 ETF보다도 저렴하고 또 실물이기 때문에 뭐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 꽤 효율적인 투자가 된다. 더불어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없을 때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또 공급 대란으로 인해 사람들의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 이렇게 프리미엄이 높아졌을 때 KRX는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KRX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질 때는 또 ETF와 골드뱅킹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본지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됩니다만 월가에서 막 그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5년 내 반토막 난다 금가. 네. 지금 5년 이런 식으로 내? 되면은 이제 이 정도 금 가격이라면은 이렇게 금광 채굴도 좀 더 활발해질 거고 소위 말해서 이제 수요 공급의 원리인데 그렇게 얘기도 하고 다소 좀 이렇게 현재 금값에도 약간 버블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니 과거에는 어떨 때 금값이 주로 많이 빠졌나요? 과거에 일단 기본적으로 금 가격이 반토막 났던 역사는 지난 100년을 둘러봐도 없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으로 금 가격이 급락하는 일이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경제 위기가 오면 금 가격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집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만 금을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위기 때 금 가격이 막 되게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네. 보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위기가 오면은 당장 현금이 급해집니다. 아하. 네.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고 개인들도 또 자산을 팔고 이제 투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콜을 피하기 위해서 자산을 일부 현금화하는 이런 캐시런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금 가격도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한 25% 정도 하락을 하는 일들도 발생을 하는데 사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편에서는 디플레이션형 위기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뭐 심하면 대공황까지 그런 위기가 또 잔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기 침체 확률을 40%로 측정을 했고 경제학자 레리 서머스도 올해 경기 침체 확률을 40%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 가운데서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 수준이 아니라 경제 위기로까지 번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좀 크게 하락할 그런 위험도 같이 갖고 있다. 다만 뭐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또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국내 금값은 치솟을 수도 있겠죠. 네. 아니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각국의 뭐 중앙은행들이 매입해서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전통적으로 이제 금값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이 워낙 금을 좋아하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이 많이 사들였다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 어때요? 이건도 지금 여전히 통하는 그런 배경인가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금을 많이 사는 국가 중에 하나고 네. 또 대표적으로 인도도 그렇습니다. 인도. 네, 근데 이제 5월 정도를 기점으로 보면 인도는 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데 그걸 언제 사느냐. 이게 그 인도의 신 중에 락슈마라고 네. 있습니다. 이제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락슈마의 그런 이제 축제 기간에는 금을 사는 이런 전통이 되게 많고요. 여기에 더불어 이제 결혼 시즌 때도 이제 금을 많이 삽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시즌이 다 겹쳐지는 게 한 5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봄 시즌이 되면은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많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금에 대한 수요가 이제 인도에서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약간 가격이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여기에 더불어 중국도 이제 결혼 시즌이 되면은 워낙 또 금을 많이 사다 보니까 한 5월 정도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실물 수요가 크게 폭증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